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인사할 때는 박수는 치지 마세요. 박수는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목희수라고 합니다. 목시는 좀 희승이죠. 목시 들어본 적 있어요? 목시는 좀 희승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1년 동안 공부를 같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주 목적은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시험에 합격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저하고 공부를 1년 동안 같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1차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민법, 개론 이렇게가 2차에서는 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근데 2차는 공법이 일반적으로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 공시법이나 중개사법은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올해 시험은 공시세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제윤이 합격생이 많이 나오니까 조절을 하기 위해서 조금 어렵게 낸 것 같아요. 근데 매번 그렇게 어렵게 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관례를 보면은 홀수회가 있고 짝수회가 있거든. 대체적으로 홀수회는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고 짝수회는 시험 문제가 좀 쉬워요. 여러분들은 30회죠, 30회. 그러니까 내년에는 시험 문제가 좀 쉬울 겁니다. 올해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이래 보면은 지문이 조금 길어졌고 그래서 문장이 조금 생소해졌거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에만 충실하다면 누구나 60점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 문제가 100점 과목이라면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60점만 받으면 되거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60점 받으면 되는데 80점 받으면 미련하지 않다? 그건 미련한 겁니다. 우리는 60점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앞 시간에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부의 가장 기본은 기본서거든. 기본서. 그 기본서를 10번만 딱 읽으세요. 기본서를 10번만 읽으면 돼. 우리가 소설책 한 권 읽는데 길으면 7시간, 8시간 걸리고 짧으면 5시간 정도 걸리거든. 그럼 7시간이라고 한다면 10번이면 70시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만 읽으면 2달이면 10번을 다 읽어지지 않습니까? 하루에 2시간씩 읽으면 10번을 다 읽어지잖아요. 맞죠? 우리 남자로서 태어났다면은 삼국지를 10번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10번을. 그럼 처음에 읽었죠.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두 번째 읽었거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세 번째 읽었거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번째 정도 읽으면은 이거 어디서 본 거는 같아. 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읽으면 이건 본 건 맞다. 여섯 번째 읽으면은 이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그려지지. 그 이제 일곱 번째 딱 되면은 이 다음에는 이게 나오는 거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열 번째가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인 중에서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은 민법이거든. 그 민법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체법. 그러면 우리 공시법은 절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차법.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울 때 민법에 제일 먼저 뭐를 배우느냐면은 법률행위를 배우거든. 여러분들 법률행위를 이해하는데 일반인들은 5개월이 걸려요. 5개월. 그러면 이걸 가장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답을 먼저 내놓고 공부하면 됩니다. 답을 내놓고. 그럼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 오케이? 그럼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매매입니다. 매매. 그 매매를 풀이치면 사고 파는 행위예요. 사고 파는 행위. 그러면 법률행위가 뭐냐? 사고 파는 행위가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이 있죠. 그게 매도인이지. 사는 사람이 있죠. 매수인이지. 거기서 청약과 승낙, 계약이라는 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팝니다. 이게 매매예요.
매매지.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끝나면 안 되죠. 매매를 했다면 매매 계약서를 들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그러면 애가 태어났죠. 그게 출생이지.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라는 것을 해야지. 됐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 매매는 어디에서 배우느냐? 민법에서 배운다 이 말. 그러면 매매를 했다면 등기를 해로 가야지. 등기를. 이 등기는 어디서 배우느냐? 등기법에서 배운다 이 말.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항상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하세요. 출생을 했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이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을 뭐다 한다. 그래서 이 민법과 공시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거든. 항상 우리 공시법에서는 민법은 법률 행위는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꼭 교과서 10번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나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말이 좀 빨라져요. 말이 좀 빨라져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이 사투리가 또 잘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데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고 2개월, 4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개월, 4개월 요 정도 듣고 나면 아, 저 말이었구나 이렇게가 어느 정도 말에 익숙이 되는 겁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술은 있답다. 없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문답을 좋아하거든. 그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그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할 때.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 통과를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모르면 계속 설명을 해야죠. 그렇죠, 그죠?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프린터를 하나 가지고 있고, 책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다른 거 있잖아요.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책도 볼 필요 없어요. 책도 볼 필요 없고, 그냥 이 책은 나중에 기본서를 받으면 거기다가 필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입문서니까 이거는 2달용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필기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나중에 기본서 받으면 거기다가 필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프린트에 1페이지가 나와 있죠. 그죠? 그냥 요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보겠어요. 출발을 어디에서 하느냐 할 때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물 흘러듯이 흘러가면 됩니다. 듣겠습니다. 우리가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하느냐 하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죠. 시험에는 과목이 크게 6개거든. 우리 공시세법은 합쳐서 5개가 되죠. 그죠? 그럴 때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법학입니다. 법학. 민법이다, 공법이다, 중개사법이다, 세법이다, 부동산 공시법이다, 법학이에요. 법학은 법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조문을. 그 법 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법 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이래나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 공시법이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 목적은 합격을 해서 현업, 개업을 하거든. 개업. 맞죠?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합격을 했다면 개업을 합니다. 개업을 하면 이제 사무실을 알아보러 다니죠. 사무실 알아보러 하는데 몫이 좋은 곳에 사무실을 하나 발견을 했다면 이 사무실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들어갈 수도 뭐다 있지. 그럼 이제 임대차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임대차 개업을 해야 되잖아요. 임대차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아닌지 믿을 수 있다 없다? 그 믿을 수가 없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이 소유자가 와가 이 건물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 그냥 평으로 할게요. 제곱미터로 하지 말고 20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면적을. 그 말 믿을 수 있다 없어.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땅 주인이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했어. 그 말 믿을 수 있다 없다.
저기까지가 이게 이제 경계입니다. 우리 땅이 어디까지가 되느냐? 이게 경계예요. 됐죠? 그 다음에 집을 사고 팔거나 임대차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집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요.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인이 저당권이 설정 안 돼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 부동산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 부동산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지 알아야 되거든. 그럼 알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딱 보면 됩니다. 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만 떼어보면 소유자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게 나오잖아요. 맞죠? 면적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만 딱 떼보면 된다. 이 말. 대충 감 잡았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서 부동산 요래 나오죠.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하거든. 부동산이 뭐냐 이래는. 그럼 부동산이 뭐냐? 다 알아요. 그럼 공시가 뭐냐? 법이 뭐냐 이래 놓거든.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이 뭐냐 이러면 부동산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토지와 건물. 자, 여러분들은 부동산이 뭐냐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걸 문자로 말로 표현해라 이러면은 부담스럽다 이 말. 그럼 이걸 민법에서 말할 때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법에서 말할 때. 그러면 토지는 토지입니다. 그 정착물이라는 거는 토지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건물입니다. 건물. 두 번째가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붙어 있지. 그 정착물이라는 게 건물하고 나무라. 되죠. 그런데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나무는 등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건물은 등기를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이걸 이제 민법에서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래 말을 해야 되고, 우리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건물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공시라는 게 있거든. 이 공시는 유사한 글자가 공고예요. 공고. 공고는 알리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반상회를 한다. 그럼 게시판에다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반상회 한다 주민들에게 알리는 거지. 그게 공고지. 맞죠? 네. 그럼 이 공시가 알리는 게 공시예요. 됐죠? 그럼 법은 법입니다. 그럼 풀에 치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무슨 법이다? 공시법.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에 있거든. 우리 사람이 있지. 부동산에 있지. 사람을 알려주는 법은 가족법이다, 친족법이다, 호적법이다, 상속법이다. 이런 거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고,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등기법입니다. 하나가, 자, 요거는 이제 이름이 길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길어. 이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지적법 이렇게 불러요. 그럼 되죠? 그럼 등기법에서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 하나가 등기법이고 하나가 지적법입니다.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느냐?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적 공부에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느냐? 지적 공부예요. 공부. 그래 우리가 법학 시간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장부입니다. 장부. 가계부, 출석부, 등기부, 지적공부. 이는 장부예요. 장부. 이게 지적공부를 오늘 배울 거거든. 이게 대장과 도면을 말하는 거라. 여러분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들어는 봤다 안 봤다?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이거든. 그게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게 이제 도면이에요. 됐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고, 됐죠? 그럼 등기법에서는 뭐를 통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그럴 때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알려주고자 하는 게 그게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게 부동산 표시 이래 놓으면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어요. 권리관계이라면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가 있다? 이외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럼 풀이를 해봅니다. 요 표시라는 말이 나오죠. 표시는 알려주는 게 표시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사람의 표시가 있거든. 그 사람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이게 사람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기초에 충실해야 되거든. 사람 이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있잖아요. 제 이름이 아니에요. 법학에서는. 오케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이런 제 이름이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 만약에 700-123-1234-567. 요거는 주민등록번호죠. 맞죠? 요거는 주소죠. 요거는 성명이죠. 그러면 요게 법학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이게. 됐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제가 아니라고 그랬던 거는 모기수는 대한민국에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면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100번지에 사는 사람이 한 명이 살 수도 있고 10명이 살 수도 있답다. 있지. 맞죠? 그런데 700-123-1234-567에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모기수는 대한민국에 몇 명? 한 명이. 맞아요? 네. 그럼 요게 하나예요. 하나. 됐죠? 이게 사람의 표시입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럼 이제 좀 전에 제가 그랬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자, 이래 놨다고 칩시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있죠? 이걸 법률 용어로 말할 때 소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재. 되죠? 자, 그러면 이름을 다시 하겠어요? 쓰지 마세요. 자, 소재가 있어요. 주소가 있어요. 행정구역에 명칭이 있어요. 명칭이. 정리합니다. 꼭 기억할 때 사람하고 부동산이에요. 사람하고 부동산. 그럼 만약에 이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주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네.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작. 소재. 소재. 근데 이걸 행정법, 우리 공시법 말고 행정법에서 부를 때는 삼성동이라는 게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명칭. 감 잡았습니까? 자, 그럼 요거의 소재예요. 그럼 요 100이 지번이다며, 지번. 그럼 지번을 거꾸로 읽으면 번지죠. 그럼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뭐다? 지바.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목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대지라고 그러지. 대지. 지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500제곱 이해됩니다. 그럼 요걸 문자로 제가 해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뭐다? 소재. 100이 뭐다? 지번. 대가 뭐다? 지목. 그러면 500제곱이 뭐다? 면적. 이게 토지의 뭐다? 표시. 됐죠? 그럼 여기다가 집 하나 지을 수 있답다. 있지. 집을 지었지, 집을. 맞잖아요. 그러면 정답입니다. 여기 보세요. 건물입니다. 소재, 집은. 그 여기에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이 나와요. 여러분들 건물 있죠? 건물도 건평이 있답다. 있지. 그러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된 게 구조와 뭐다? 종류. 그러면 구조는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건물을 무엇으로. 그럼 요거는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이 건물 있죠. 이걸 뭘로 지었느냐? 콘크리트로 지은 거예요. 됐죠? 그럼 그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있답다. 그럼 요거는 이제 법률 용어로 말할 때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남산에 가면은 또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거는 집을 나무로 지었지. 거기에 가면 지붕은 기와지. 요걸 목조기와. 그러면 구조는 딱 두 가지만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하나는 목조기와 구조. 이렇게만 하면 돼요. 종류 있죠. 종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거를 종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게 뭐다? 종료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동산 표시이라면은 토지의 표시와 뭐의 표시? 건물의 표시. 자, 그럼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지금 딱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부모라는 말을 썼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이거를 부모이라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포함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이라면 두 분을 포함했다, 포함 안 했다? 포함해. 그러면 아버지이라면은 어머니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어머니이라면 아버지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이라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이라면 아버지와 어머니. 근데 아버지이라면 어머니는 해당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이라면 아버지는 해당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수업을 할 때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딱 쓰면 토지, 건물을 포함한다는 말이고. 맞죠? 네. 토지이라면은 건물은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 그럼 만약에 해당한다면 부동산이라고 쓰든지 토지와 건물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관계는 요거는 이제 민법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이죠. 그냥 우리말로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 다음에 소유권 뭐다? 이외. 그 소유권 이외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용익권이 있고 담보권이 있는 이제 민법에서 배워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전세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저당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공시법은 항상 민법이 전제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뭐냐, 저당권이 뭐냐, 이거는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는 공시법에서 배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와보세요.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의. 자, 그럼 여기서 어마어마한 진리가 나오죠. 요리 잠깐 와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요거는 시작. 토지의 표시.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 말은 등기 시간에는 토지도 공부를 하고 건물도 공부를 한다, 한다. 지적 시간에는 뭐만 공부한다? 토지. 건물은 공부한다, 한다? 안 하면. 그 말 그대로 지적이잖아요. 땅 지자잖아요. 땅만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죠? 자, 그럼 여기로 오세요. 여기 읽어봐요. 시작. 소유자. 그럼 여기도 소유자지. 맞죠? 그럼 여기는 소유권 뭐다? 이외. 그 말은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는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소유자 이외는 나와야 안 나요? 안.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가장 쉽게 하나의 부동산에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거든. 보세요. 그럼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어. 그럼 등기부의 소유자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지적 공부에도 소유자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런데 이 부동산에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의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는 등록을 하지만 소유자 이외에는 등록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럼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전세 저당이 설정된 걸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된다. 이래야 되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해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다시 출발을 하겠어요. 법은 시작은 있잖아요. 다양해요. 시작은 다양하다, 이 말. 그런데 꼬린 지점으로 딱 가면 법은 무조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개밖에 없다는 거는 법은 있잖아요. 유죄 아니면 무죄밖에 없어요. 법은 두 개밖에 없지. 유죄 아니면 뭐다? 무죄. 그 유죄, 무죄를 예쁘게 표현하면 O 아니면 뭐다? X.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다. 유죄, 무죄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할 때 이랍니다.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죠. 재판봅니다. 장부가 몇 개? 두 개. 맞죠? 그럼 여기도 몇 개?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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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 개씩 딱 나누어 간다, 이 말이에요. 두 개씩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가장 축소시킨 건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건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등록본. 흔히 말하는 호적이에요. 맞죠? 그럼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몇 개? 세 개. 맞죠? 네. 그러면 이 세 개의 장부에
등록되는 내용이 똑같다면 세 개일 필요 있답다 없죠.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 본관을 사천 목가거든. 여러분들 전주이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주이시는 본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본관은 주민등록증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와요. 주민등록 등본에도 안 나와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봐야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호적을 발급받아봐야 내 본관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몇 개? 두 개. 그러면 등록되는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인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거기 뒤에 그 남자분 저거 끝버리죠. 소리 자꾸 나는데 그 남자분 저거 히터 제일 뒤에 가서 히터 끝버리세요.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끝버리세요. 자꾸 시끄러웠어. 그러니까 요 두 개라는 거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배웁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했죠? 여기는 무슨 산? 부동산. 여기는 뭐다? 토지. 여기는 소유자도 나오고 소유자 이외에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여기는 뭐만 나온다? 소유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안으로 이제 좁혀 들어갑니다. 좁혀 들어갈 때 등기부에서는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지적공부에서는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거를 제가 잠깐만 요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쉽게 해결해 봅시다. 어떤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에, 자, 요렇게 오세요. 면적입니다. 면적이 100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토지의 면적은 100입니다. 같아 다르다? 같이. 다른 표현을 해봅시다.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오는 이름과 호적상에 나오는 이름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달랐을 때 주민등록 등본이 기준이다? 호적이 기준이다? 그 호적이 기준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면적이 나오잖아요. 같아 다르다? 같아. 근데 이게 만약에 101로 나와 있다. 그럼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아까 면적의 상위 개념은 시작. 토지의 표시. 여기서 토지의 표시죠. 요래 됐죠. 그럼 이게 소재, 지번, 지목 뭐가 있다? 면적. 그럼 다른 말로 해봅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죠. 맞죠? 자, 그럼 삼성동의 상위 개념은 어디입니까? 강남구지. 맞지? 네. 그럼 강남구의 상위 개념은 뭡니까? 서울특별시지. 맞죠? 자, 그럼 여기도 면적은 여기에 있죠. 면적의 상위 개념은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러면 이게 맞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고 이걸 101로 고치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럼 좋다. 이해돼야 안 돼요? 너무너무 쉬운 거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다른 거 해봅시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개명을 했어. 그럼 개명을 했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먼저 고칩니까? 호적을 먼저 고칩니까? 여러분들 항상 호적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했다 이러잖아요. 그럼 호적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호적을 보고 주민등록 등본을 고치면 돼야 안 돼요? 돼. 됐어요. 그럼 여기도 우리가 좀 전에 면적의 상위 개념은 토지의 표시고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럼 만약에 일치한다면 문제될 거 있답다. 없지.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해봅시다. 여기에는 이름이 소유자가 송윤아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이름이 송윤아로 나와 있어요.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그런데 여기는 자로 나와 있다. 그럼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면 이름이죠. 소유자죠. 그죠?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럼 이게 맞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 보고 아로 고치면 돼야 안 돼요? 돼. 요거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명했어, 개명.
그럼 계명은 이름이다, 이름 아니다, 이름. 이름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럼 여기서 먼저 송윤자로 이름을 계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송윤자. 여기는 시작. 송윤아.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 그러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야 된다, 안 된다? 알려. 그러면 소유자의 변동은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럼 이제 정리를 딱 해봅시다. 딱 줄여갑니다. 합니다.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그러면 권리관계가 소유자라고 하면 생각합시다. 소유자가 등기와 지적이 불일치할 때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친다, 등기부.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럼 토지의 표시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감 잡았죠? 자, 요게 우리가 1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게 요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살을 붙여가면서 요게 책 한 권의 노트 필기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린터를 잠깐만 봐볼까요? 1페이지를 잠깐 봐볼까요? 여러분들 1페이지에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 요거 있죠? 요거를 그 프린터로 다 나눠드린 게 요거예요. 그 이제 거기서 딱 봅시다. 왼쪽에 볼까요? 등기부 있죠? 그 밑에는 무슨 공부? 지적 공부. 등기부에서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가 있죠. 그럼 거기서 권리관계만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가 주 공시한다, 권리관계다, 권리관계 됐죠. 그다음 밑에 칸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은 지적 공부죠. 지적 공부는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때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자다, 토지의 표시다,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에만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겁니다. 그랬다 하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를 갔냐면 2페이지를 먼저 가보겠어요. 2페이지 가는데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 이제 책 한 권의 제목을 다 공부한 겁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들어갈 때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집을 사고 팔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애가 태어났다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라는 것을 해야지.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을 사고 팝니다.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소 정문에 가면 문패가 있어, 문패. 그러면 자, 여기가 덕진구입니까? 무슨 구? 덕진구 맞아요? 자, 그럼 덕진구 등기소 있어요, 없어?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시, 군, 구마다 등기소를 하나씩 두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구가 적은 구가 있거든. 그러면 구가 적은 구에는 두 개, 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등기소를 둘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원칙은 있는 게 원칙입니다. 됐죠? 자, 그럼 다 있다고 칩시다. 뭐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덕진 등기소가 있다고 칩시다. 조사 그러면 전주 등기소라고 합시다. 전주 등기소. 그럼 전주 등기소 정문에 가면은 문패가 있거든. 그럼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전주 지방법원 전주 등기소 이렇게 써놨어요. 아까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전주 지방법원 전주 등기소 아니면 뭐 덕진 등기소 이래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등기 사무는 법원 소속이다 이 말. 법원 소속이니까 사법부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죠. 지적 공부는 제가 대장과 도민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대장 도민을 잘 안 떼봤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한 번씩 떼보기는 떼봤을 겁니다. 그러면 대장을 떼러 갑니다. 도민을 발급받으러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 구청에 가는 거지. 구청. 요즘에는 동사무소에서도 돼요. 왜냐? 요즘에는 전산망이 구축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죠. 동사무소의 상급기관은 구죠. 구의 상급기관은 시죠.
맞죠? 그럼 시 위에 시도가 있죠. 맞죠? 네. 시도 위에 행정자치부가 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는 행정부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소속이다? 사법부 소속이다 이 말.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면은 제가 이제 보세요. 제가 새 집을 지었다. 그럼 새 집을 지었다면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이 소리입니다. 뭘 먼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새 집 지었다면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럼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죠. 만들었다면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받아가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을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도 공부를 할 때도 먼저 만든다. 지도 공부를 먼저 만든다. 지도 공부. 그래서 이거를 먼저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배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알고 있죠. 그죠? 요거는 12문제는 알고 있죠. 맞죠? 네.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알면 되지 뭐. 오늘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12문제 이렇게 나오거든. 비율로 치면은 요게 5라면 요게 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5배가 더 어렵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법은 분량이 너무 적어요. 법 조문도 적고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 그런데 등기는 민법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5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어려워도 60점 맞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걸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그러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졌죠. 여기에 보세요. 지적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졌어. 토지의 뭐다? 표시. 그 다음에 무슨 자다? 소유자. 그럼 있잖아요. 자, 보세요. 지적은 제가 그랬죠. 토지를 배운다. 소유자를 배운다. 토지. 이거는 안 배웁니다. 이거는 등기 시간에 배워요. 그런데 안 배우는데 왜 이게 나오느냐 이럴 때 이거는 한 번만 딱 써먹어. 다른 데는 써먹지 않아요. 그러면 좀 전에 그랬죠. 그죠?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몇 개? 2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토지의 뭡니까? 표시. 그 요게 이제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경계입니다. 좌표입니다. 됐죠? 요러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럼 지적은 이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공부를 안 해요. 됐죠? 그럼 요 6개죠. 그럼 이걸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할 때 그럼 한번 해볼게요. 토지의 표시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지도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오더와이다. 오. 토지의 표시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소유자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오렉스다. 그러니까 요거 읽어보세요. 자, 시작. 토지의 표시. 이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 2단이다. 그거 아니지. 그러면 좌표와 소유자를 이러면 오렉스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요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건 토지의 표시예요. 맞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토지 표시란 소재, 지번, 면적, 경계, 좌표를 지도공부에 등록 이러면 오더와이다. 오. 좌표와 소유자를 이러면 오렉스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거를 이제 배우러 가는데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이랍니다.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 있지. 그 달라지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좀 전에 달라진다 이라면은 이걸 변경이라고 말하든지 변동이라고 말하면 알아듣기가 쉽지. 변경이 달라진 거잖아요. 변동이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변경, 변동을 안 쓰고, 자, 시작.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은 흙을 트럭에 싣고 가는 게 토지동이 아니고 지도 공부에 등록된 요 6개 있죠. 요 중에 한 개라도 달라지는 걸 무슨 이동이라고 그런다?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토지 이동
정리결의선. 이거는 이제 그냥 외우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죠. 여러분들 관공서는 항상 모든 것은 문서로서 한다는다. 문서로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토지 이동자 시작 정리결의선. 그걸 보고 장부를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게 지적 뭐다? 정리. 그럼 요래 해가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기 촉탁이 있고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이런. 그러면 이제 보죠. 지적에서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1등은 이 낱말 뜻을 아는 게 1등입니다.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낱말 뜻 하나 아는 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하냐 할 때 지적은 모든 거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을 맺어요. 그럼 이제 역으로 해봅시다. 토지 이동은 뭐가 달라지는 것이다? 토지의 표시. 그럼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는 토지 이동 2단이다. 아니. 그럼 공시지가가 달라지는 거는 토지 이동 2단이다.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여기 없잖아요. 맞다. 그러면 딱 한번 해볼게요. 소유자가 달라지는 게 2단이다. 아니다. 공시지가도 2단이다. 아니. 주소가 달라졌어. 2단이다. 자, 여기 주소가 달라지면 2단이다. 그럼 괜찮습니다. 여기 주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주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요. 여기 한글은 읽을 줄 알죠? 한글은 읽을 줄 알잖아요. 요거 한글 읽어보세요. 시작. 주소. 여기 주소가 어디 있어요? 한글은 읽을 줄 알잖아요. 주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느냐,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을 배우고 있다, 부동산을 배우고 있다.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는 소재라고 말한다, 주소라고 말한다, 소재.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배우는 겁니다. 땅을 사고 파는 걸 배우지 출생신고하는 거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해요. 이거 같은 말인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한번 해볼까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래 놨어요.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입니다. 해독을 해보겠어요. 서명 또는 뭐다? 날인. 그럼 서명만 해도 돼야 안 돼요? 돼. 날인만 해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명하고 뭐까지 해야 된다? 날? 그럼 이거는 둘 중에 한 개만 해도 된다. 이 말은 둘 다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올해 기출문제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기가 곤란한 거예요. 여기서 하고잖아요. 인 또는이잖아요. 그거 완전 틀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 기초를 잘 다져야 되거든. 대충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 요거 지금 딱 들어오죠? 자, 그럼 여기서 요 토지 이동이거든. 요걸 제가 잠깐 가져와서 공부를 해볼게요. 토지 이동의 종류는 많아요. 여기서 이제 신규 등록이 있다. 등록 전환이 있다. 분할이 있다. 합병이 있다. 지목 변경이 있다. 이래 놨어요. 그 다음에 등록 말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 사항 정정이 있습니다. 요래됐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개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번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럽니다. 지적공부 복구예요. 지적공부 복구예요. 그 다음에 각종의 사업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요 국어 시간이거든. 자, 그럼 정리합니다. 하나의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답다. 있지. 그러면 등본은 다 있는 겁니다. 맞죠? 네. 만약에 지목은 주는 것이거든. 토지의 이름은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이름은 28개라, 28개. 뭐로 한다. 이거는 한다. 이거는 뭐는 딱 정해놨어요. 그래가
처음에 지목을 27개를 먼저 만들어가 그 끼워 맞추는 거예요. 쫙 끼워 맞춰. 그러면 그 27개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있겠지. 그런 거는 몽땅 묶어서 잡종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잡종지. 그러면 요게 이제 만약에 요 밭전자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목에 밭이라는 지목이 있어. 논이라는 지목이 있어. 이걸 한자로 쓰는 거라. 그래서 밭전자, 논답자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목이 뭡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뭐다? 밭입니다. 그러면 토지 대장에다가 이래 써줘. 요 쓰는 걸 등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 정리합니다. 기록했다, 등기했다, 신고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지적에서는 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쉽게 해봅시다. 애가 태어났죠. 태어났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라는 걸 해야 안 해요? 해. 그 신고예요. 집을 사고 팔았죠. 등기소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등기. 됐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샀죠. 자동차 샀잖아요. 차량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안 해요? 해. 됐죠? 그러면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를 장부에다가 이름을 올려야 된다. 안 올린다? 올려. 그걸 뭐라고 한다? 등록. 그러면 등록된 지목이 달라질 수 있냐 없냐 이 말이라. 지목이 달라질 수 있냐 없냐 이 말이다. 그 쉽게 해봅시다. 밭이죠.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지목이 뭐로 바뀝니까? 대로 바뀌는 거지. 이해합니까? 그러면 정합니다. 지목이 달라지는 걸 시작. 토지 이동. 그러면 요 6개 중에 하나라도 달라지는 걸 시작. 토지 이동. 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럼 옛날에는 뭐였다? 지금은 뭐다? 이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이걸 시작. 지적 정리.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쪽으로 되졌거든. 그 이제 원점에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죠.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어요.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 뭐다? 이외. 토지의 표시입니다. 요게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수업을 할 때마다 이 그림을 한 번 수업할 때마다 10번씩 쓰거든. 하루에. 여러분 다 되어져 있다? 안 되어져 있다? 요거는 외워져 있지. 맞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식으로 해봅시다. 여기에 지목이 뭡니까? 그럼 여기도 지목이 뭡니까? 그럼 다시 합시다. 하나의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 토지에 지적 공부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등기부에도 지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지적 공부에도 지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지목이 전이죠. 아까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뭐다? 있다. 그럼 지목이 뭐로 바뀐다? 그럼 지목의 상위 개념은 시작.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럼 뭘 먼저 고쳐야 된다? 지적 공부. 이걸 먼저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뭐다?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니까 일치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알려야 돼, 안 해야 돼요? 요 알리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요거 고치는 거 있죠? 오케이? 네. 요게 변경 등기.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요걸 요래 고치는 거는 시작. 지적 정리. 이걸 이렇게 고치는 거는 시작. 변경 등기. 표현이 다르지. 여기서는 장부를 고치는 것이 시작. 지적 정리. 요거는 전에서 어리고 아니고 아까 되죠. 전에서 뭐로 달라졌다? 달라졌죠. 이 고치는 걸 시작. 변경 등기. 그럼 요게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자, 그럼 거꾸로 가봅시다. 제일 먼저 쓰는 거는 뭐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거는 뭐다? 토지 이동. 달라졌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시작. 지적 정리. 그러면 등기부와 지적 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게 시작. 등기 촉탁. 그럼 알릴 때는 대장을 한 통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구청에서 대장이 왔죠. 오면 대장을 보고 고치면 되지. 요 고치는 걸 시작. 변경 등기. 됐다, 안 됐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맞죠? 자, 그럼 요래만 딱 해놓고 칠판은 지우지 말고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